아동의 평균 눈높이 120cm를 위한 변화. 아동 권리의 이해. 아동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도시. 안녕하세요. 국제아동인권센터 정병수입니다. 오늘은 아동의 도시는 모두의 도시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는 크게 두 가지 지향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지방정부에서 아동권리 협약을 충실히 이행해보자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동을 위한 도시는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동을 위한 도시는 모두를 위한 도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동을 위한 도시가 정말 모두를 위한 도시인지, 아동과 함께 아동의 목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성인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동을 위한 놀이터 조성 사례.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시에 공원을 만들고 또 가꾸는 일을 하고 있는 오산시 공원녹지과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동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노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더 놀고 싶다고 느끼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환경이라는 것은 놀이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현을 위해 저는 놀이터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산 꿈놀이터를 만드는 전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네. 분명 놀이터를 만드는 일에 참여한 아동들 엄청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놀이터 혹은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성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실 언제부턴가 공공의 놀이터는 더는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만나는 부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안전만을 강조하는 놀이시설이 평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어린이 놀이터는 지루함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오산 꿈놀이터는 대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꿈놀이터는 어린이, 인근 주민, 행정가가 함께 거버넌스 형태로 추진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의 의견이 매우 상충되어 의견 조율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안전한 놀이시설만을 강조하는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기발하고 모험심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원했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위험을 품은 안전한 놀이터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어른들은 안전이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욕구와 창의성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또 다른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꿈놀이터 추진에 참여했던 지역 주민들은 현재 자발적으로 꿈놀이터 지킴이가 되어주시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놀이터가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후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은 개인적 경험도 괜찮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산 꿈놀이터는 오산시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 마을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꿈놀이터 사업이 추진되면서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놀이터 조성을 위한 설계와 놀이터 열린 잔치 준비를 함께 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이후 이웃 간의 정과 소통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로 회복이 되었고요. 또한 조용한 마을에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마을에 활력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산 제1호 꿈놀이터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는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저희 오산시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꿈놀이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아동 친화 환경 조성 사례. 네, 놀이터를 만드는 것 외에도 아동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아동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었을까요?
오산 꿈놀이터 조성 막바지에 주민들께서 마을 내 아이들의 통학로를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는데요. 이쯤에 경기도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공모를 접하고 주민분들과 함께 통학로 주변을 아름다운 공동체 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종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올 상반기 주민 주도로 정원 설계를 거친 후 현재는 한창 마을정원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통학로를 개선하고자 시작된 작은 관심이 마을 공동체 정원이라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이어짐으로써 주민 스스로 낙후된 마을 환경을 아름답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수청동 마을은 꿈놀이터 조성에 이어 마을 정원까지 완공이 되면 오산의 선도적인 도심 재생 사업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동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 말씀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어떠한 아동 친화 환경 조성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시선과 정서를 충실히 담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 형태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호기심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좀 더 세심하고 따뜻하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산시 공원녹지과 김지영님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 일은 단지 완성된 놀이터 하나로 끝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함께했던 성인과 아동 모두 삶의 태도와 관점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경매에 낙찰된 자신의 그림을 파쇄하여 화제가 된 작가 뱅크스를 아시나요? 전 세계 곳곳에 의미가 담긴 그래피티를 남기는 얼굴 없는 예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차장에 남긴 그림을 보며 이번 차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작품에서 뱅크시는 주차장임을 나타내기 위한 간판에서 ing를 지워서 공원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곳에 그네를 타는 아이를 그려두었습니다. 아동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들의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결정보단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 안전을 위해, 삶의 질을 위해 주차장을 공원으로 바꾸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치 뱅크시가 남긴 이 그림처럼 말입니다.